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저번에 낭독해드렸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너무 인상 깊어서 같은 저자의 후속작인 이기는 습관을 들고 왔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정답은 없지. 라고 하지만 그 말의 내면에는 뭔가 정답이 있어줬으면 좋겠고 혹은 절대적인 존재가 나타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려왔습니다. 수많은 선택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포기할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고 정해진 길이 있다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문제라고 인식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라는 인식도 없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의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스스로 코치해야 하며 그 답은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가 말했듯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결국엔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들 가는 대로 휩쓸리며 인생을 살고 말 테니까요. 건강한 습관은 사실 힘들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편식해서 먹지 않기, 운동 꾸준히 하기 등등. 이처럼 인생 또한 건강하게 살려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게 건강한 삶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4,000권의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 200명을 만나봤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이 책에 열과 성을 다했다는 말이겠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성장은 유전자 코드의 핵심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지금껏 내가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사람들과의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위기 경영의 대가인 에드워즈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이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새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이런 우화가 전해진다.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소녀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숲속 너른 공터 위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내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물었다. 애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도 않니? 소녀가 답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소녀의 여유를 배워야 한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연금술사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순간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번개가 내려지는 숲속의 소녀처럼 황금빛 순간으로 바꿀 줄 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엄청나게 시도하라.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SINALOA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Safety in Numbers and the Law of Average의 약자로
당신의 안전은 숫자와 평균의 법칙에 있다라는 뜻이다. 주사위를 단 한 번만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순전히 운에 달려 있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더라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운에 달려 있다. 반면 주사위를 150번 던졌다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된다.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사위에 각 숫자가 나오는 빈도가 서로 동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해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엄청나게 자주 행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인생에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어떤 일을 자주 하면 할수록 성공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커진다다. IBM의 창업자 토머스 존 왓슨 시니어는 어떤 인재가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실수와 실패를 남들보다 2배로 많이 하는 직원이다.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실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실패하라. 실패한 경험들이 더 크고 위대한 성공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성공의 6가지 방해물.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업적을 쌓고 있는 위너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너들은 다음의 6가지를 그 답으로 제시했다. 첫째, 오만함이다. 오만한 사람은 질문보다 답변을 좋아한다. 늘 앞에 나서서 자신을 과시한다.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둘째, 무지다. 무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편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타인의 업적을 운이 좋았다, 시기가 좋았다 등으로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엄청난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운을 통제할 수 있다. 무지한 사람들은 공은 둥글기 때문에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피파 랭킹 100위 팀이 1위 팀을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100위 팀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팀이다.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 국가대표가 된 것이다. 그 노력의 운과 조화를 이루어 강팀을 격파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독일이나 브라질 축구 대표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아마추어 축구 동호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지한 사람은 축구 동호회끼리의 경기에서만 나설 수 있을 뿐이다. 셋째, 허영심이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꾸민다. 타인의 눈에 자신이 좋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에너지는 부족해진다. 다시 말해 뛰어난 지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에게는 허영심을 찾을 수 없다. 넷째, 불안이다. 불안이 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에 집착한다. 집요하게 나쁜 상상들을 하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정말 현실로 일어난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 일정량의 불안은 나태와 안위를 경계하는 데 좋은 에너지가 되어준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언제나 자신의 변화를 가로막는다. 다섯째, 자기회의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지 않는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깎아내린다. 위너들은 그들에게 성공일기 작성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작은 성취들을 꼼꼼하게 기록함으로써 자신감과 체계적인 자의식 함양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죄책감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위너들은 죄책감을 꼽았다.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나르시스트를 비롯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죄책감에서 탈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기 삶에 보람 있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다. 엔리코 카루소 이야기.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의 꿈은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카루소는 자신의 꿈을 접어둔 채 순회 오페라단에 합류했다. 어느 날 카루소는 시칠리아 섬에서 한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카루소의 재능에 대해 예전부터 확신이 있었고 그의 오랜 꿈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친구가 카루소에게 물었다.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카루소가 대답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 친구가 다시 말했다. 내 말뜻을 모르는구나.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지금까지 너에게 주어졌던 기회로 무엇을 한 거냐? 그 말에 카루소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다. 그는 피나는 연습을 중단했고 타협을 했고 목표했던 꿈을 포기했다. 그러자 평범한 가수가 되었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도 별 감흥이 없는 삶을 살았다. 기분이 엉망이 된 카루소는 몇 시간 후 공연이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와인을 마구 들이켰다. 마침내 무대에 등장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무대에 오르던 카루소는 실수로 여주인공의 긴 옷자락을 밟았다. 그 바람에 여주인공의 무대 의상이 찢어지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공연은 엉망이 되었다. 관객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겨우 무대가 수습된 후 다시 막이 올랐을 때 카루소는 속죄의 노래를 혼신을 다해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으로 열창했다. 마치 라스칼라 극장의 무대에 선 최고의 가수처럼. 야유의 휘파람을 불던 관객들은 소름이 돋을 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자리에 있던 비평가들은 카루소에게 매료되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목소리라는 감탄이 터져나왔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카루소는 순회 오페라단을 뛰쳐나와 밀라노로 향했다. 그는 다시 피나는 연습을 했고 마침내 꿈의 무대에 오르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이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 카루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삶을 포기하고 차선만 유지해도 충분한 삶을 살았다. 진실로 당신에게 권유한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라. 변변치 않은 무대라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객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할 수 있다. 위험한 것은 변변치 않은 무대와 당신의 삶을 동일하는 것이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노래하면 그것을 가슴으로 들어줄 관객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루어 놓은 것이다.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쌓아온 업적이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냥 행동하라. Just do it.